자, 다음 전화 연결됐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64세인데요. 64세. 오늘은 네. 그래도 제법 젊은 분들이 네. 전화를 많이 주세요. 네. 어머니 64세는 아직 소녀세요. 네, 감사합니다. 무릎 어떻게 아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환자분 어디가 불편하세요? 네, 오른쪽 무릎인데요. 네. 연골 주사도 일주일에 3번 맞는 것도 맞았고, 5번 맞는 것도 한참 많이 맞았어요. 네네. 그런데도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고, 네. 그래서 CT를 찍었어요. 네. CT 찍었더니 조금 많이 완전 닳지는 않았는데, 네. 닳기 일보 직전이라고 해서, 네. 콜라겐 주사, 줄기세포, 골수 줄기세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비용이 조금 부담이 돼서 네. 다른 방법 없냐 그랬더니 콜라겐 주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1회로 맞았거든요. 네. 근데 그 줄기세포 바로 그냥 맞는 게 난지 콜라겐을 계속 맞아도 되는 건지 네.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64세시고 무릎이 불편하신데 주사 치료에는 일반적인 연골 주사 치료에는 반응이 없는 것 같고 다음 치료로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지금 단계신 것 같은데 네, 다리는 O자로 좀 됐어요. 네 그게 사실은 지금 제가 바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는데요. 네. 오자다리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관절염은 진행되고 막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증식 주사 치료니 콜라겐 치료니 연골 주사 치료니 이런 거를 계속 하셔봤지만 네. 염증이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릎에 물이 차고 이런 염증 반응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네. 무릎의 안쪽과 바깥쪽이 50대 50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오자다리가 되면 안쪽만 80% 일을 하거든요. 그렇죠. 안쪽만 네. 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쪽에 있는 연골들은 계속 닳아 없어지는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네. 그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불이 계속 나고 한쪽에서는 불을 끄려고 물을 넣고 있는데 물을 뿌리고 있는데 한쪽에서 그러니까 불이 나는 데다 뿌려야 되는데 물을 뿌려야 되는데 그게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예. 절골술이나 다른 교정술을 통해서 다리 정렬 상태를 가운데로 맞춰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야 뭘 해도 약발이 먹힌다 보통 이제 속된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효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O자 다리는 상황에서 아무리 맞아도 그러면 결과가 좋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양쪽 다리가 원래대로 오자다리이신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오자다리 진정한 오자다리는 아니고 원래 내반슬이라고 원래 선천적 내반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관절염이 진행돼서 오자다리가 한쪽만 동반됐다 그러면 이거는 그걸 해결해 주기 전에는 거의 회복되기가 힘들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O자 다리가 돼서 왼쪽을 수술을 했어요. 일자 무릎 펴는 네네네.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이쪽을 수술한 수를 힘을 안 주니까 제가 네. 오른쪽을 너무 강하게 써서 맞아요. 이쪽이 예. 많이 달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정렬 상태를 회복하는 이제 그 절골술이라는 치료가 하나 단점이 있는데 한쪽만 하고 한쪽을 하지 않으면 안 한 쪽이 망가지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양쪽을 똑같이 그런 맞추는 게 케이스더라고요. 중요해요. 다리 정렬 상태가 무릎의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양쪽이 똑같아야 된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일자가 아니어도 되지만 네. 양쪽이 같은 똑같아야 수준으로 50대 예. 50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예. 어머니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정렬 상태를 잘 맞춰야 그 이후에 뭐 줄기세포 치료든 주사 치료든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아픈 것을 잘 치료할 수 있는 거라고 하니까요.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쪽 무릎에 원장님 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다시 한번 진료 받고 계시는 병원에서도 상담 한번 나눠보시고요. 또 다른 전문 선생님 의견이 조금 달라지실 수 있으니까요. 검사하신 것들 잘 챙겨서 또 전문 선생님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전화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올해 60살입니다. 60세. 네. 예. 아유, 좀 아직도 이제 100세까지 건강하게 쓰시려면 40년 남았거든요. 그러게요. 예, 무릎이 언제부터 어떻게 불편하신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환자분 제가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작년 5월에요. 제가 네. 계단에서 넘어져서 아이고. 네. 반월상 연골이 파열이 됐고, 네. 그다음에 줄기세포 이식 시술을 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재활하고 치료하고 하는데 거의 한 8개월 정도가 지났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계속 아파서 음. 병원에 갔더니 처음에는 이제 물이 찼다고 물을 뺐고요. 네. 그거를 두 달,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격으로 2번을 뺐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MRI를 다시 촬영을 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그 무릎 위에 있는 뼈가 한쪽이 하얗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MRI 상에. 네. 그런데 선생님 말씀이 하나는 염증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골괴사일 수도 있다 그러셔요. 아이고. 네. 그래서 그 염증 소염 진통제하고 뭐 영양제하고를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데 2주 후에 다시 제가 병원에 갔을 때는 자세히 보니까 골괴사인 것 같다. 아. 그러니 무릎에 힘이 가지 않게 목발을 양쪽으로 짚고 다니고 체중을 무릎에 실지 마라 그러시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선생님 말만 듣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처방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 굉장히 안타까운 거고 정형외과 의사 같은 정형외과 의사로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요. 예. 첫째로 이제 지금 말씀 들으신 골괴사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정상적인 뼈는 뼈 안에 해면골이라고 그 스폰지 같은 뼈 안에 골수세포들이 있어요. 네. 그 골수세포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혈액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거기서 뼈가 부서진 뼈를 다시 재생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예. 골괴사라는 말은 거기에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뼈는 부서지는데 재생이 안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골괴사다 그러면 무혈성 괴사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는데 네. 가장 잘 오는 데는 고관절, 엉덩이 관절에 잘 생기고요. 네. 두 번째는 무릎, 네. 그리고 흔하진 않지만 어깨뼈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반월상연골 파열이나 그 관절연골 손상이 있어서 줄기세포 이식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MRI상에서 시그널이 올라가고 골괴사가 의심된다 그러면 사실은 골괴사를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네. 왜냐하면 골괴사가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거든요. 네.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네. 치료 방법도 사실은 수술적인 치료로 인공관절로 바꾸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사실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더 진행되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관절이 무너지는데 재생이 안 되면 무릎 안에서 자꾸 옷자다리가 심하게 되고 변형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은 다른 부분도 망가지게 돼요. 네. 그래서 고민 나중에는 현상이 나타나나요? 골결손이라는 상태가 되는데 뼈가 이제 파이는 거죠. 움푹 네. 파이게 되고 둥글둥글하게 갈려서 없어지게 되는데 그런 상태가 되면 인공관절의 예후가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켜보시고 네. 골괴사가 진행되는 게 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것 같다.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고 계속 네. 진행되는 것 같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지금 환자분 사진을 보지 않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조심스럽긴 한데 네. 다른 구조에 손상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부분 치환술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분 치환술. 네, 치환술이라는 네. 얘기는 네. 괴사된 부분을 제거하고 네. 쉽게 생각하면 충치가 있는데 충치의 지저분한 부분들을 제거하고 크라운을 땜빵. 씌우는 거죠. 네. 금리를 씌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니까요. 네. 그 임플란트처럼 이를 뽑아내고 다시 심는 게 아니라 네. 위에다 더 씌운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다른 구조들이 망가지는 걸 막아주는 게 지금은 네. 최선의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머니 좀 도움이 되셨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저 마음이 한결 좋아졌습니다. 가벼워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르게 네. 쾌차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자, 네. 오늘은 김상우 원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좀 튼튼하게 관절 건강 잘 지킬 네. 수 있는 조언 한 말씀 원장님께 네. 부탁드릴게요. 먼저 전화 주신 분 나이가 너무 젊으셔서 좀 안타깝네요. 그런 게 있고요. 사실은 지난 방송 때 전화 연결했던 어머니께서 병원을 가고 싶은데 혼자 계셔서 병원 갈 엄두가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듣고선 마음이 굉장히 짠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내일이면 이제 설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설날에는 같이 살지 않는 가족들이라도 같이 모여서 오랜만에 모여서 서로 안부도 묻고 세배도 하는 게 우리나라 전통인데요. 이번에는 특히 관절이 아파서 병원에 가시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부모님이 계신지 혹시 맞아요. 만약에 계시다면 예. 꼭 확인해 보시고 병원에 한번 같이 모시고 가는 게 효도의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민족 최대 명절 설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어머니, 아버님 무릎 관절 건강 어떠신지 꼭 자녀분들이 잘 살피시는 연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희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